서울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을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과정 31번째 강의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 저는 강의를 진행할 석준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브랜드와 브랜드 자산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브랜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여기 써 있죠. 브랜드는 어떤 판매자가 자신의 상품들을 다른 판매자들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붙인 이름, 문자, 기호, 도형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된 것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본질적인 목적은 기업의 제공물을 다른 기업의 것과 구분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브랜드가 실질적인 마케팅 도구로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프락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 아시죠? P&G라고 잘 알려져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 P&G에서 1879년에 아이보리 비누를 생산하면서 이 아이보리 비누에 브랜드명을 새겨 넣기 시작하면서 이런 브랜드가 어떤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마케팅 도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P&G에서 아이보리 비누에 이 브랜드명을 넣기 이전에는 상인들이 비누를 마치 엿가락처럼 툭툭 잘라서 무게에 따라서 판매를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P&G에서는 다른 상인들과 다르게 비누를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크기로 일정하게 잘라서 이거를 따로 포장한 후에 희고 깨끗하다는 의미의 아이보리라는 브랜드명을 새겨 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보리 비누는 다른 비누들과 틀림없는 차별화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브랜드는 어떤 일종의 계층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브랜드 계층 구조의 예가 나와 있죠. 브랜드 계층은 먼저 기업 브랜드, 다음으로 패밀리 브랜드, 그리고 개별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수식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업 브랜드는 말 그대로 기업명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패밀리 브랜드라고 함은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들 중에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에 붙어져 있는 이름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패밀리 브랜드는 엄브렐라 브랜드, 즉 우산 브랜드라고 또 불려집니다. 즉 하나의 우산처럼 그 아래에 있는 브랜드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제 개별 상품들에 부착되는 개별 브랜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개별 브랜드를 수식한 일종의 브랜드 수식어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그 아래 패밀리 브랜드로서 백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또 개별 브랜드로서 런천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의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여기에는 없는 예시지만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현대자동차 아래에 있는 패밀리 브랜드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있죠. 그리고 이 제네시스 안에는 개별 브랜드로 최근에 나오는 G70이나 G80 이런 개별 브랜드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브랜드가 모두 똑같은 차량인 건 아니죠. 여기에도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혹은 스포츠를 좀 더 강조한 차량이냐에 따라서 뒤쪽으로 브랜드 수식어가 삽입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브랜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가치를 이 제품에 입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우리는 브랜드 자산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아래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두 콜라의 브랜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코카콜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펩시콜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콜라를 더 선호하시나요? 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브랜드의 브랜드 자산이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브랜드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카콜라는 여러 조사들에서 음료 업계의 브랜드 가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혹시 펩시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패러독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쵸, 역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펩시콜라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연구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죠. 이 기업의 상표명을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펩시콜라, 코카콜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콜라가 더 맛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자, 응답자의 한 44% 정도가 코카콜라가 맛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응답자의 51% 정도가 펩시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펩시콜라가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더 맛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같은 실험 연구자들이 브랜드를 노출을 한 다음에 두 콜라를 마시게 하고 어디가 더 맛있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코카콜라가 맛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65% 정도 됐다고 하고요. 펩시콜라를 선호한다라고 얘기했던 응답한 사람들이 약 23%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펩시콜라가 맛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니 브랜드를 노출을 했더니 코카콜라가 더 맛있다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브랜드 노출 여부에 따라서 선호하는 브랜드가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 현상을 펩시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실험의 결과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히 코카콜라의 맛 때문이 아니라 코카콜라라는 브랜드 때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연구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시도를 했어요. 해당 연구에서는요, fMRI, Functional MRI라는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 장치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콜라를 마실 때 혹은 어떤 브랜드를 보면서 콜라를 마실 때 뇌의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지를 조사한 거죠. 뇌의 특정 위치에 있는 세포들이 흥분을 하게 되면 에너지원인 산소가 필요하게 되어서 그쪽으로 혈액이 공급되는데 이 fMRI는 이 혈액 공급의 정도를 측정해서 뇌의 특정 위치에 대한 활성화 정도를 추정하는 도구라고 해요. 참고로 사람들이 특정 음식을 맛있다라고 느낄 때에는 뇌의 좌우방구 사이 앞쪽에 자리한 배 안쪽 이마 피질이라는 VMPFC라는 여기에 있는 요 위치에 있는 이게 활성화 된다라고 하고요. 이 VMPFC는 좋아하는 맛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브랜드를 가린 상황과 브랜드를 노출한 상황이 두 가지를 나눠서 실험을 해봤다라고 해요. 자, 브랜드를 가진 상황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콜라를 선택할 때 이 VMPFC 우리가 방금 체크했던 이 부분이 활성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활성화의 정도가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맛이라는 것을 느낄 때는 펩시콜라와 코카콜라를 크게 구분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좀 맛있음에서는 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브랜드를 노출한 상황에서는 대뇌의 위쪽과 앞쪽에 자리한 등 쪽 이마 피질, 이게 이제 DL
PFC라고 부르는 요쪽 영역인 거예요. 이 영역이랑 해마라고 부르는 그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요. 이때 이 DLPFC라는 이 부분은 정서를, 그리고 해마라는 부분은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랜드가 노출된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선택을 했고요. 흥미롭게도 이 상황에서는 앞서 활성화되었던 VMPFC라는 이쪽 부분 있죠. 여기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코카콜라의 브랜드를 볼 때는 아까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 DLPFC가 정서와 관련돼 있고 해마는 기억 및 학습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브랜드를 볼 때는 그들의 뇌는 코카콜라에 대한 기억과 학습 경험, 그리고 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더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즉 이러한 반응으로 인해서 코카콜라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우리는 콜라를 선택할 때 맛이 아니라 브랜드에 따라서 선호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요, 몇몇 논문들과 박찬수 교수님의 마케팅 원리 제6판을 참고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